네, 다음으로 2학번 기독교학과 심리차양 학우분의 연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는 오늘 나라를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위쪽을 채우면 경찰관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들었는데 질서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22학번 심리차양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당장 귀가 터질 듯한 총성이 들리는 가시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소문 없이 적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나라들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언론 장악 및 여론 조작, 경제력 및 기술 탈취, 첩보 활동, 언론 및 정당 매수 등의 전략을 광범위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벤센트는 수년간 적자 투성에 시달리던 JTBC에 무려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중국 기업이 망해가는 한국 언론사에 1,0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겠습니까? 이 언론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사 확성하라! 2024년에는 전직 삼성전자 지역 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단계의 공정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4조 3천억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사건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화자원도 없이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중국으로 빼돌린 중대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건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인지 아니면 중국을 위한 정당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에 있었던 미군 항공모함을 중국인 우수 공산 당원들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보 당국에 의하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가 대거 확인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한국 군사기지와 주요 장비, 미 항공모함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에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중국 태양광 판매 사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과 동시에 기술적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1,000억 원 이상을 들린 반면에 전 세계에 수출하며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원전 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은 모조리 감액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게 득이 되는 사업은 확정하고 대한민국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축소시키면서 국가 곳간의 씨를 말려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미래 산업이 날아가고 다음 세대를 위기에 빠뜨리더라도 자신들의 연봉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될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직무가 정지되었던 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정부사령관, 박전사 1저자, 방첩사 수사단장 등이 전부 탄핵 소추되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직무 정지되도록 해온 것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란 아닙니까? 민주당은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상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 움직여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심이 없고 조용했던 여론을 깨우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이었던 계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를 위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실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속 시원히 진행할 수조차 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면 이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던 계엄령은 절대로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요청합니다. 요청한다. 여기서 민주당은 그 전쟁의 상대인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선 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 조사국 역시 한국의 계엄령과 탄핵 사태에 관한 정식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과 당대표인 이재명의 외교적 스탠스에 중국의 국익을 도모한다는 심각한 우려점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정확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의원들이 참고하는 공식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세계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미국과 또한 일본과의 연합전선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마약과 동성애를 거부하며 지속가능한 다음 세대와 건강한 문화를 이루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문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문적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성애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된다면 이름처럼 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은 넘어가게 되고 이 나라의 사상적 기조는 물론 모든 정책적 방향들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세계의 통일성을 인지해야 하며 이 자유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끊어내려고 하는 진영은 어디인지 분별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러한 생명력이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물론 그들을 배제하고 끊어내고 돌팔매질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권리와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겠다는 진짜 사랑에서만 나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국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그러한 선택을 해냈던 기독교 역사를 지닌 대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의 신사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현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당시 숭실 전문학교는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 정신을 잃어버릴 바에는 자진폐교를 택하였습니다. 우리 숭실의 학도들은 오늘날까지 이 자랑스러운 선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24일 이 좋은 날에 우리도 선배님들의 정신을 따라 이 자리에 서서 외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숭상하는 학교 숭실학원이 지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숭실의 학도 여러분, 학생의 선택이 대학의 선택이고 대학의 선택이 민족의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옳은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